허리둘레 34인치를 넘기지 마라. 우리에게 과연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존재했었나 싶게 현대에는 영양과잉 상태에 있다. 명절이 아니면 구경조차 어려웠던 고기는 마음만 먹으면 몇 끼니 상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입은 즐거워졌지만 비만이 대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비만에 대한 걱정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학과 과학 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조차 비만을 해결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여자들이 미용을 이유로 성형외과에서 받곤 하는 지방흡입술의 경우 부분적인 지방관리만 해주기 때문에 비만에 대하여 원천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비만은 그 자체로도 미적인 결함을 초래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대사질환, 심지어 정신질환에 이르기까지 비만과 관련되지 않은 질환이 없다고까지 할 정도다.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복부 비만 정도와 팔다리 근육의 부실도를 점검하는 일이다. 복부 비만은 배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된 상태로 한국인의 허리둘레 기준으로 남자 90cm, 35.4인치, 여자 85cm, 33.5인치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체지방은 분포 부위에 따라 비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내장지방, 체내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체각 내에 축적되는 지방, 이것이 축적이 심할 경우 대사질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내장지방이 축적되는 요인을 꼽자면 가장 주된 것이 과식이다. 과식으로 인해 소화효소가 과도하게 낭비되면 그 영향이 대사계로 전이되어 혈관에 지방세포가 쌓이게 된다. 좌식 생활에 젖어있는 현대인의 경우 복부 위주로 지방이 축적된다. 복부 지방은 횡격막의 길이를 과다하게 키우게 되는데 수면 시 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로 인해 코골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무호흡증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복부 비만이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질환은 당뇨이다. 당뇨는 기본적으로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고혈압, 심근경색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 당뇨로 인해 피가 걸쭉해지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대사계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진다. 가장 먼저 손상을 입는 것이 혈관이다. 심장에서 먼쪽, 굵기가 가는 곳부터 막히는 것이다. 인체의 항상성 작용은 손상된 혈관을 복구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혈관 수축 운동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맥경화증이 일어나게 되며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복부 비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량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남아도는 지방이 없게끔 적당히 먹는 것이다. 식사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장의 3분의 2만 차도록 먹는 것이 좋다. 모자란 듯 할 때 숟가락을 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더 좋은 것은 단식을 통해 소화기에 휴식을 주는 일이다. 야식을 하는 날이면 유독 꿈자리가 사나운데 이는 자는 동안 소화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잠잘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단식, 절식을 실천해야 한다. 인체의 재생 시스템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뿐만 아니라 소화기가 쉬는 동안 가동된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하루 8시간 쉬게 해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므로 고의적인 단식을 통해 강제적인 휴식을 주어야 한다. 이때 막무가내식 물단식은 체액을 산성화시켜 뼛속이 칼슘을 빼앗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 물단식은 지방을 빼지 못한 상태에서 근육만 약화시키며
요요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한다. 물 단식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단식이다. 복부 지방을 없애려면 굶기는 굶되 효소와 생리 활성 물질이 혼합된 복합 활성 효소를 보충하면서 굶어야 한다. 효소식을 하게 되면 식사를 끊었음에도 활력과 면역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약으로 고치는 질병이 있고 내 몸이 고치도록 놔두어야 하는 질환이 있다고 할 때 효소식은 몸이 스스로를 고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한의과 치료에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비만 치료를 하는 한의원이 늘고 있다. 나 역시 이술이 뛰어난 한의사분들과 연계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복합 활성 효소를 궤도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 흔히 복부 비만을 줄인답시고 윗몸 일으키기 같은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근력 운동은 치유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은 건강할 때 틈틈이 해두는 것이 좋다. 미리미리 배에 근육을 붙여두면 지방이 낄 틈이 없다. 특히 단번에 살을 빼겠다는 의욕에 불타서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공기 좋은 숲길을 산책하되 하루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도 참고 운동하는 것은 말 그대로 힘들어 몸을 죽이는 일이다. 프라이팬에 삼겹살을 태우면 연기가 나면서 그을음이 발생하는데 인체도 마찬가지다. 지방을 과하게 흔들면서 연소시키게 되면 체내 그을음이 발생하여 피가 급격하게 탁해진다. 이런 행동 역시 대사효소의 낭비를 가져온다. 심한 운동을 통해 살을 뺀 사람의 경우 피부에 탄력이 없고 얼굴이 헬쑥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주위 사람들을 보면 배가 나와도 팔다리가 굵은 사람은 대사증후군이 없지만 팔다리 근육이 부실하면서 복부 비만이 심한 사람은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하지의 전체 근육이 3분의 2가 분포되어 있다. 우리가 육상을 기초운동으로 분류하는 것도 다리 근육을 사용하여 몸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달리기만 꾸준히 해도 근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말했듯 숨이 턱에 닿을 정도로 뛰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가벼운 조깅을 권한다. 시간이 없는 직장인의 경우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만으로도 하지를 단련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지 운동이 강도가 아니다. 옛 어른들은 사람은 하체가 튼튼해야 한다고 했다. 근육은 단백질이 저장소로서 인체 건강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효소 역시 단백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데 효소 자체가 단백질 분자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근육은 대표적인 발열기관이다. 근육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도 있다. 근육이 발달한 사람의 경우 체온이 높아 질병에 대하여 면역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팁. 자주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하루 5번에 걸쳐 식사를 하기까지 한다. 위장 절제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방법은 위의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위의 부담을 증폭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장이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먼저 들어온 음식이 다 소화되고 나면 인체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간과 췌장은 다음에 들어올 음식에 대하여 소화액을 만들게 된다. 즉, 배고픔은 소화액을 만들기 위한 준비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준비를 할 사이도 없이 수시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간과 췌장은 급하게 소화액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소화계가 교란되어 신트림이 나고 위통이 생긴다. 또한 먼저 먹은 음식을 소장에서 마무리, 소화 흡수하던 일을 중단하고 위장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소화시키게 되면 소장이 음식물 체류 시간이 길어져 이상 발효 현상이 일어나 혈액이 탁해지는 원인이 된다. 간식을 하고 나면 다음 식사 시간이 되어도 식욕을 못 느끼고 속이 더부룩한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